까미는 꾸기와 같이 검은색 바탕에 흰색 에어프런을 목에 걸친 듯한 외모를 가졌다. 언제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펜션 주인이 사료를 줄 때에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나 호기심만큼은 남매들 뒤지지 않아 항상 모험을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 버기가 처음 가족의 일원이 되려 할 때부터 버기 형과 함께 모험을 떠나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까미는 버기에게 다가와 말했다. 버기 형, 저랑 같이 콘크리트 담장 넘어 저쪽 골목으로 가볼래요? 거긴 아무도 안 가봤을 거래요. 버기는 까미의 제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남매들과 함께할 기회를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까미의 제안을 받아들여 펜션 담장을 넘어갔다. 버기에게는 사람의 키보다 높은 담장 넘기는 식은 죽 먹기였으나 까미에게는 아직까지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각지 못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들어간 그들은 다른 길고양이 3마리와 마주쳤다. 버기는 이전에 그들과 얽혔던 적이 있었고 그들이 위험한 고양이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까미는 그 사실을 몰랐다. 버기는 재빨리 까미를 보호하기 위해 앞질을 하며 경계했지만 까미는 버기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접근하려 했다. 결국 상황은 악화되었고 버기는 까미를 구하기 위해 길고양이들과 난투극을 벌였다. 버기는 순식간에 3마리의 고양이를 응징했다. 가장 덩치가 크고 힘센 고양이를 골라 도움닫기를 하여 공중으로 뛰어올라 오른쪽 뒷다리를 쭉 뻗어 턱에 정확히 가격하고 90도 회전하여 가볍게 착지한 후에 다음 공격에 하기 전에 큰 소리로 하악질을 하니 나머지 고양이들이 기가 질려 도망쳐버렸다. 까미는 버기 형의 담타기와 싸움하는 기술에 탄복할 수밖에 없었다. 평상시에 보기 힘든 갖가지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보아왔던 어떤 고양이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싸움 기술이 있었다. 버기가 까미를 구해냈지만 까미는 버기 형이 일부러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까미는 집으로 돌아와 남매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버기 형이 나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큰 싸움이 있었어. 까미는 내가 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곳에 간 책임을 나에게 돌리며 자신을 보호해준 은혜도 까맣듯이 잊고 있었다. 이 일이 있는 이후로 까미는 버기 형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고 그와의 신뢰는 무너졌다. 까미는 버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남매들 사이에서 버기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까미의 본능적인 호기심은 나의 모험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버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후로는 버기와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다른 남매들과 달리 버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장난을 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역시 버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다. 호러는 버기를 포함하여 보리, 타이와 같이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다. 보리와 호러의 구분은 다리 쪽이 흰색으로 덮어 있으면 중재자 보리이다. 하루는 버기가 호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통을 시도했다. 호러야, 난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도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호러는 버기의 접근을 불편하게 느끼고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버기는 호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 그와의 관계는 서로 무시하고 지나치는 수준에 불과했다. 버기는 호러와의 거리감에서 자신이 여전히 남매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을 느꼈다. 난 그저 너희와 더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버기는 작게 중얼거리며 물러났다. 그동안 세입자에게 친밀감을 보였던 고양이 중 2번째가 호러였다. 호러는 버기 형을 닮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지 형의 친화력을 본받고 싶은 욕심에 아직 머뭇거리지만 세입자의 소시지 맛을 보고 난으로 세입자에게 접근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세입자는 호러가 버기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고양이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예를 들어 몸짓이나 페르몬, 동작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 호러는 아마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성격일 거야. 하지만 그와 천천히 다가가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겠어. 버기는 호러와의 소통의 부재를 직면하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5남매 중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고양이는 호러일 것이다. 라고 버기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버기 형과 호러 사이는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소통을 시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만 유지했다. 호러는 버기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거리감을 유지했지만 이는 버기에게 큰 소외감을 안겨주었다.
보리는 항상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버기와의 관계에서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남매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버기와 남매들 간의 갈등은 그의 중재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타이와 버기가 한 차례 더 큰 말싸움을 벌였을 때 보리는 중재에 나서려고 했다. 그는 타이와 버기를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두 고양이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타이와 보리는 5남매 중 암컷 고양인데도 보리는 양쪽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말했다. 버기 형도 우리의 가족이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러나 타이는 강하게 반발하며 말했다. 보리,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따르던 규칙을 버기 혼자 무시하고 있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버기는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어이, 않는 졸려. 타이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고 어이, 졸려. 보리가 중재하려는 시도마저 무시된 것 같아 더욱 잠깐만. 외로움을 느꼈다. 보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중재자로서 잠깐만. 무력하다는 감정을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었다. 졸려. 그는 남매들 사이에서 버기와의 졸려.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버기와 타이, 꾸기, 타미, 호러 사이의 깊은 졸려. 불신과 냉대, 무시 등을 쉽게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기는 의외로 버기를 포함하여 6남매 중 가장 몸짓이 큰 고양이다. 외모면에서 아버지 로운을 가장 많이 닮았으나 성격과 태도는 항상 중립적이었다. 6남매와 아버지와의 갈등과 가족관계 문제에서 중립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버기와 아버지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서 있는 일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마청이 해야 할 일을 보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리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보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생각으로 가족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잘해왔어. 모험에 보리가 함께 해준다면 큰 도움을 될 거야. 라고 버기는 기뻐하였다.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가족 문제는 아버지 로운과의 갈등이었다. 로운은 여전히 버기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경계했다. 버기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와 많이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셨던 아버지의 귀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뜸해졌다. 그렇기에 버기를 포함하여 6남매는 당분간 서열 싸움이 있었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1위와 6위의 서열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위는 보리였고 6위는 까미로 정해져 있었다. 버기가 2위, 3위는 꾸기, 4위는 호러, 5위는 타이로 정해졌다. 한동안 서열로 인해 6남매가 다툼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버지의 귀가가 뜸해지고 한참 더운 여름날에 펜션 손님들이 놓고 간 돼지고기 한 덩이를 놓고 먼저 먹겠다고 버기와 보리가 격투가 벌어졌다. 싸움의 시작은 보리가 먼저였지만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수차례 얼굴을 가격했지만 살짝 피하고 공격하려고 달려오는 보리를 뛰어넘어 반대편에서 방어 자세로 취한 다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앞발을 길게 뻗어 눈 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기세 등등한 보리는 금방 항복을 해왔다. 싸움이 끝나고 버기가 1위 서열을 차지했지만 보리에게 서열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다. 고양이 6남매의 서열은 태어난 순서라기보다는 각자의 덩치와 성격으로 정해진 듯했다. 남매들에게 잘 어울리고 싶은 버기 형이 2위라는 것에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 워낙 조용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은 까미도 6위가 된 것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었다. 다만 사료가 아니라 특별히 먹을 것이 있을 때 조금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온다는 것이다. 오직 타이는 자연스럽게 정해진 서열에 5위가 되었다는 것에 잠시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것은 야생의 법칙과 본인의 능력 그리고 사고방식이 내 위치를 만들었다고 수긍하였다. 매일 밤 버기는 로운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9월 이째 주 어느 날 로운이 집에 들어서자 5남매가 반가워하면서 아버지에게 얼굴을 비벼대며 반가움을 표현하는 그때 버기는 아버지를 막아섰다.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배척하는 거죠? 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버기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로운은 잠시 버기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대답했다. 넌 이 가족에 어울리지 않아. 넌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해. 아버지는 가족 규칙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라고만 하시고 우리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강요만 하시잖아요. 나는 이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 책임은 너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해. 버기는 로운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내가 왜 이 가족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난 그냥 이해받고 싶을 뿐이에요. 날 밀어내는 이유가 뭐죠? 로운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버기가 아버지로서 자신의 두려움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어미 고양이 미라가 떠난 이후 로우는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했다. 그는 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두려움은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버기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떠난 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만 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떠나신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로우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버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버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사실은 로운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버기와 아버지 로운의 갈등이 격해지자 그 순간 보리가 조용히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아빠, 버기 형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문제를 겪을 거예요. 보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로운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도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 모두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해요. 보리의 말은 아버지 로운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버기를 거부했던 이유가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비로소 가족 간의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 버기와 아버지 로운과의 심한 다툼이 있었고 보리의 진심 어린 중재로 인해 아버지 로운과 오남매의 생각과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 버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험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데 전환점이 되었다. 9월 추석이 연휴가 있는 어느 날 버기는 세입자를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난 이 가족과 어울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남매들은 나를 외부인처럼 대하고 그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입자는 버기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가 겪고 있는 내면적 고뇌와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는 버기에게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남매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다시 회복할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너도 상처받고 있지만 그들도 너를 잘 몰라서 그런 걸지도 몰라. 조금씩 다가가 보렴.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내가 다가가야만 할 때도 있어. 버기는 세입자의 조언을 듣고 남매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며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입자의 도움을 통해 버기는 자신의 내면적 고뇌를 마주하고 남매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용기를 얻었다. 이는 버기가 가족으로서 더 나은 자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